안녕하세요. 깔루아 교육의 조지희입니다. 오늘은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초등 저학년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는 다양한 생각을 많이 해요. 창의적인 생각은 많이 하는데 글은 잘 못 쓰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실 거예요. 초등 저학년 아이들, 특히 배경 지식은 풍부한데 글을 막상 쓰려고 하면 무엇을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은요, 부모님께서 책도 많이 읽어주셨을 테고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을게요. 그리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인풋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수많은 퍼즐 조각이 지금 막 흩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제는 글쓰기라는 이제 퍼즐을 맞춰야 할 때가 왔거든요. 근데 퍼즐 조각이 아주 큰 경우가 있고요. 퍼즐 조각이 아주 작고 많은 경우가 있어요. 우리 왜 퍼즐 하다 보면은 뭐 300피스짜리는 금방 하지만 1000피스짜리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의 그런 퍼즐 조각이 정말 많은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인출해 낼 것이냐, 이것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인출을 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한 번에 다 아웃풋을 내기가 쉬운 일일까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 역시 말하는 것도 어렵고요. 글 쓰는 거는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글 같은 경우에는요, 논리적 사고가 필요하고요. 글을 구조화해서 써야 상대방이 그 글을 보았을 때 이해를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이 많이 쓰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그것을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너가 쓰는 글쓰기는 너 스스로 보는 글이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글이 있다. 즉 무엇이냐면 누구나 너의 글을 봐도 이게 무슨 글이구나를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써야 한다. 이것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1, 2학년 때 아이들이 일기 쓰는 것들을 보면 어때요? 굉장히 사실적인 것들을 나열을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생각하죠. 우리 애가 뭔가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하네. 오늘 아침 나는 미역국을 먹었다.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서 줄넘기를 했다. 그리고 점심때에는 떡볶이를 먹었다. 친구들과 무엇을 하고 놀았고, 끝에는 맨날 뭐죠? 정말 즐거운 하루였다. 이렇게 마무리 짓는 경우가 많아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내가 오늘 무엇을 했는지 이렇게 사실적으로 나열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글쓰기의 시작이거든요. 사실적인 글쓰기를 먼저 해보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근데 글을 좀 쓴다는 아이들은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쓰는 글보다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쓰는 글이 훨씬 더 많잖아요. 처음부터 그것을 요구하는 부모님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오늘은 종이접기에 대해서 한번 써보자. 또는 오늘은 추석이라는 명절에 대해서 한번 써보자. 그러면 아이들이 어때요? 예를 들어서 추석이야. 그런데 내가 추석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왜 추석이 음력 8월 15일인지, 그리고 추석에는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행사가 있고 또 어떤 민속놀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요,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글을 써도 좋습니다. 그리고 독서록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줄거리도 한번 써보고 나의 생각과 느낌을 적는 것도 처음에는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더 우리 아이가 사고를 할 수 있게끔 우리는 좋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제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 아이들이 글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글감을 찾는 일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바로 이게 주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주제에 한번 써보자.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부모님께서 먼저 제안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는요, 아이 눈높이에서 쓴 글을 보는 게 좀 도움이 될 때가 있거든요. 특히 글쓰기 분야에 대해서는 자기 또래 아이들이 어떻게 글을 쓰는지 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보통 아이들이 그룹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논술 학원에 간다든지 이러면은 나도 이렇게 글을 쓰는데 친구는 이렇게 글을 썼네. 뭐 친구가 더 글을 잘 썼다면 뭔가 자극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나와 비슷하게 썼으면은 너랑 나랑 생각이 비슷하구나. 그리고 우리가 수준이 비슷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 내가 쓴 글 말고 다른 사람이 쓴 글도 보는 것이 좋다. 그래서 가끔은요, 여러분께서도 독후감 대회에서 상을 받았던 그런 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볼 기회가 있으면은 좀 찾아서 아이들에게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독서록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생들이 실제로 쓴 것들을 예시로 든 책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아이는 이렇게 썼구나. 이렇게 참고가 됩니다. 그럼 나도 나중에 글을 쓸 때, 그렇게 한번 써봐야지. 라고 아이들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부모님께서 아주 정제된 글, 아주 스탠다드한 글을 써서 아이에게, 야, 글은 이렇게 쓰는 거야. 하고 이렇게 보여줘 버리면 아이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엄마는 어른이잖아. 나는 아직 그렇게 못 써.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 또래와 비슷한 그런 아이들이 뭐 지은 시라든지 글 같은 거를 보여주는 것도 저는 참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좋은 글쓰기를 하려면, 또는 쉽게 글쓰기를 하려면요, 아이가 주제나 글감에 대해서 나의 경험이 들어가게끔 이야기를 좀 풀어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경험이 별로 없다면 내가 그동안 읽었던 책을 통해서, 또는 보았던 영화나 또는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창의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한 가지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그림책이 있다고 합시다. 행복한 돼지라는 그림책이고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이 그림책을 본다고 해요. 그러면은 보통은 독후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창의적인 글쓰기를 위해서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상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되고요. 어떤 글을 통해서 나의 경험과 견주어 보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첫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첫 페이지에 이렇게 돼지 두 마리의 그림이 있습니다. 심심한 돼지 두 마리 이야기를 들어볼래요가 바로 첫 번째 문장이에요. 그럼 대부분 부모님들은 바로 그 다음 문장을 읽죠. 부인 돼지 이름은 베르타, 남편 돼지 이름은 브릭스였대요 라고 합니다. 그냥 이야기를 쭉 읽는 게 아니라요, 우리 아이들과 책을 통해서 대화를 해보시는 것을 전 추천드려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심심한 돼지 두 마리 이야기를 들어볼래요? 하고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아니요, 전 듣고 싶지 않아요. 왜 듣고 싶지 않아요? 라고 다시 물어볼 수 있겠죠?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심심한 돼지라고 하는데, 이 돼지들은 왜 심심해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왜 심심해 할까? 한번 아이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의 상상력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 다음 문장이 바로 부인 돼지 이름은 베르타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너가 작가라면, 이 부인 돼지 이름을 뭐라고 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애가 엄마 이름으로 딱 얘기를 할 경우도 있죠. 실은 저희 딸의 경우는요, 부인 돼지 이름을 뭐라고 하고 싶어 했을 때 조지희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엄마 이름을 하고 싶구나. 그리고 남편 돼지 이름은 아빠 이름을 이야기를 했죠. 자, 둘은 풀밭을 뒹굴며 투덜투덜 꿀꿀 불평하곤 했어요 라고 합니다. 자, 풀밭을 뒹굴 때 돼지는 어떤 모습으로 뒹굴까?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볼까? 이렇게 얘기도 좋고요. 나는 그림 그리는 게 싫어요. 라고 하면은 한번 정말 몸을 뒹굴뒹굴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뒹굴뒹굴 하는지. 그럼 애들이요 되게 재밌어요. 뒹굴뒹굴 하면서 엄마 이렇게 돼지가 뒹굴었을까?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자, 투덜투덜 불평하곤 했다라고 했는데 언제 너는 불평을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 하나하나에 우리 아이의 경험을 자꾸 의미를 주어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의 경험을 떠올릴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을 말이죠. 우리한테는 신나는 일이 안 생겨. 그날이 그날이고 만날 똑같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에게도 물어보는 거죠. 요즘에 신나는 일이 있니? 아니요. 저도 신나는 일이 없어요. 그날이 그날이고 만날 똑같아 라고 한다면 너에게 그날이 그날이고는 무엇이니?
학교 갔다 와서 집에서 숙제를 하고 학원을 가요? 라고 맨날 그날이에요? 라고 할 수도 있죠. 이렇게 문장 하나하나에 아이의 생각과 경험을 견줘보는 경험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림책이 좋은 경우는 그림책은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지, 너도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었는지, 또는 이런 그림을 작가와 다르게 그리고 싶은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아이는 마치 이 작가보다 내가 더 재미있고 더 좋은 내용의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것과 조금 다른 이야기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백설공주라는 이야기를 읽었어요. 하지만 내가 쓴 백설공주를 각색해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책의 문장의 한 줄 한 줄을 읽어보면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떠올리는 그런 활동들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매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한 번에 할 때 책 한 권을 모두 다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한쪽도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너무 바빠서 주말만 시간이 된다라고 한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같이 이렇게 책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아이의 창의적 글쓰기를 위해서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의무감으로 한다기보다는 우리 아이의 생각을 좀 알고 싶다. 그리고 나는 우리 아이와 대화를 하고 우리 아이와 이런 소중한 시간을 한번 보내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시면 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화려하고 장황하고 정확한 글쓰기에는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아이가 글을 쓸 때요. 그 글의 구성,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이야기를 쓰고 싶어. 이렇게 아이디어를 생각할 때에는 반드시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아이가 글을 잘 썼으면 좋겠다면 글쓰기를 정식으로 훈련하기 전에 바로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즉 내가 무엇을 보고 인출을 하는 또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도 어떤 글을 쓰고 싶어요. 근데 지금 아무런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글을 쓰려고 하면 좀 힘들어요. 뭘 써야 될지 잘 모르겠고 어떻게 써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책을 보면 됩니다.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보면은 작가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또는 나도 이렇게 생각해. 하지만 나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덧붙이고 싶어. 그러면 조금 더 그 기존 책보다 더 좋은 내용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고 또 글쓰기를 또 확장하고 또 아이디어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재미있는 글쓰기를 위한 활동으로 바로 이런 과정들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